엑셀을 실행하시고요. 그럼 프린트물 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계산 작업 배열 수식을 여시면 돼요. 밑에 보면 배열 수식 1입니다. 답안은 자 옆에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1번 출제형 1번에 1번 문제. 자, 항상 시험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이용하라가 나옵니다. 표 1에 대한 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 뭘 거냐면 표 2로 가서 표 2로 가서 여기 성별로 이 남자 여자거든요.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배열 수식에서는 별이 나오면 여러분들 성별별이란 뜻인데요. 성별로 남자 여자에 대해서 순위를 뭐랄까 순위에 해당하는 첫 번째로 큰 거, 두 번째, 세 번째 그 말이거든요. 근데 순위할 때 여러분들 랭크 함수가 아니고 스몰 함수가 나왔어요. 기록에 대한 순위입니다. 그러면 기록이 제일 빠른 남자 중에서 1등, 2등, 3등이거든요. 그런데 스몰 함수부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식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스몰 함수는 일반 함수에서 범위 콤마 k입니다. 범위에서 k 번째 작은 값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뭘 쓸 거냐면 순위를 구할 거예요. 첫 번째로 작은 값은 1등이죠. 범위에서. 기록 관련은 거죠. 두 번째로 작은 값은 2등이죠. 그래서 범위는 기록 범위를 잡을 거거든요. 그렇게 쓰면 활용할 거고, 레프트 함수는 왜 쓰느냐? 조건 때문에 쓰이는데요. 여러분들 옆에 표를 보시면 선수 코드가 있어요. 선수 코드 첫 번째 살펴본데요. 그 코드라는 말이 이 선수 코드 말합니다. 문제에서. 코드의 첫 번째 자리,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성별을 의미하는 영어죠. 뭐 woman, man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참조 범위를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W나 M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함수가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이 데이터를 추출해서 참조 범위로 쓸 겁니다. 조건 1에서 쓸 함수가 left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if가 들어가는 경우는 요겁니다. 일단 조건은 성별이 조건이고요. 이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했을 거고요. 새로운 참조 범위로 지정을 할 건데 일단은 참조 범위는 항상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 옆에 여기서 밑으로 옆으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 채용하는 문제는 참조 범위하고 계산 범위는 고정이 됩니다. 근데 계산 범위는 혼합으로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문제 나올 때 설명드리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기록을 우리가 이 기록 범위를 잡아서 참조로 첫 번째로 작은 기록을 여기서 찍어서 찾을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일단은 계산 범위는 기록 범위 됩니다. 여기서 제일 작은 값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들을 구할 거니까 그때 함수는 여러분들 스몰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if가 있으면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거든요. 근데 한 번 닫고 k를 넣는 이유는 이렇게 두 번을 닫아주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에서 계산 범위로 가서 요 숫자를 기록 관련 데이터를 인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스몰은 인수관계 돼 있거든요. k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기록을 다 찾았는데 뭐 남자면 남자, 여자는 여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자입니까? 아 남자입니다. M이니까.
남자에 관련된 기록을 다 찾았는데 명령이 없어요. 여기서 뭘 해야 될지 K 값을 안 넣어주는 바람에 얘가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몇 번째로 작은 값인지 K 값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닫고 콤마 K 넣고 인수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줘야죠. 자, 그러면 이것은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기록 범위에서 K번째 작은 값을 구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K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왼쪽에 있는 셀 주소, 야가 들어가요.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K 자리에 여러분들 이 주소가 들어가더라 이거죠. 이것은 순위 셀 입력된 데이터는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남자 중에서 첫 번째로 작은 값이 야가 나올 거고요. 기록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식은 요겁니다. 함수명이 들어가고 if가 있으면 갈로 두 번 열고 원래 두 번 닫지만 스몰은 한 번 닫고 k 값을 넣어주고 닫아줘요. 여기 공식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 채우기 할 때 중요한 것은 왼쪽 셀 주소하고 위쪽 셀 주 찍을 때는요, 혼합 참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하는 문제는요, 요 왼쪽을 찍을 때 여기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해서 이것도 뭐 할까요? 이 주소는 오른쪽 방향이 열 방향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야는 밑으로만 변해야 되거든요. 열 방향으로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야는 열만 고정인 거예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위의 주소는 횡만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야는 오른쪽으로는 바뀌되 야 밑으로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동 채우기하는 문제는 왼쪽 셀 주소는 하고 위쪽 셀 주소 찍을 때 왼쪽 셀 주소는 열만 고정. F 쌓기 세 번이고요. 위쪽 셀 주소는 행만 고정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주소를 늘 참조할 수 있거든요. 요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실 때 어, 야구 홈베이스를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하면요. 홈베이스고 1루수, 2루수, 3루수죠. 그러면 왼쪽 셀수 찍을 때는 F 쌓기 3번, 열만 보죠. 위쪽은 2번. 그래서 안 그러면 나중에 요 시기에서는 야로 인식하거든요. 야가 밀리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야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밑으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야도 조건 주소 찍을 때 이 야들만 참조해야 되거든요. 야 땡길 때 이 주소가로 바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근데 밑으로 땡길 때는 야가 밑으로 내려와요. 행을 고정을 시키면. 그래서 위쪽 셀 주소는 행만 고정. 결과적으로 F4키 두 번. 그래서 위에는 이루수죠. 이렇게 하면 위쪽은 두 번, 왼쪽은 세 번.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주소 형식을 이제 잘 아셔야 돼요. 함수에서는 주소를 똑바로 지정 안 하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구구단 계산할 때 똑같죠? 여러분들 컨트롤 N 누르셔가지고요. 자, 요게 B3셀에 혼합이 왜 필요하냐면 여기에 데이터를 여러분들 1, 2, 3이라 치죠. 요게 2, 3이라고 넣어보세요. 간단하게. 여러분 구구단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시는데요. 자,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1, 2는 2, 1, 3은 3, 2, 2는 4. 이런 식으로 구구단을 구할 건데요. 어, 혼합을 모르면 보통 주소 찍고 곱하기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한때 치면 옆으로 당겼을 때가 문제가 되죠.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상대로 쓰면. 그러면 왼쪽 셀 주소는 여러분들 밑으로만 변해서 이 값을 써야 되는데 요 주소에서는 야를 열 방향으로 고정을 안 시키니까 이 주소에서는 더블 클릭해 보면 이거 곱하기 요렇게 해서 구해줘야 되는데 야가 땡겨오다 보니까 이 셀에서는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야 움직이니까. 반대로 내려오면 야는 1은 2는 맞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 요게 1, 2, 2는 4. 여기까지는 좋아요. 3, 2는 6인데 여러분 이 밑에 주소 보니까 야가 내려오더래요. 원래는 이것을 계속 참조해서 3, 2, 6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것을 이제 땡기다 보니까 이 주소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요 주소에서는 이거 곱하기 이게 되더래요. 그죠? 이러면 구구단위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지우고 자, 왼쪽 셀 주소는 전제 조건이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경우는요. 야는 열방향으로 따라오면 안 됩니다. 밑으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주소 찍고 열만 고정 F4키 3번 3루수입니다. 곱하기 위쪽 주소는 자동 처리했을 때만 혼합입니다. 위에 주소 찍고 위에 주소는 아래 방향으로 자동 처리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야는 밑으로 밀리면 안 되죠. 그래서 행만 보죠. F4키 2번 이렇게 계산하면요. 올바른 부구단이 나오죠. 넣고 다시 당기면 정확하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구구단 요 계산식만 할 수 있으면 왜 왼쪽과 위쪽이 혼합으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를 이겁니다. 우리가 자동 채우기 할 경우 왼쪽과 위쪽을 주소를 참조했을 경우는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했을 경우는 왼쪽은 무조건 열만 거죠. 위쪽 셀 주소는 아래쪽으로 자동 처리하는 문제는요. 위쪽 셀 주소는 행만 보죠. 밑으로 밀리면 안 돼요. 그냥 오른쪽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3번, 2번 꼭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을 말로써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if 다음, 써몰 다음에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2번 열기로 했죠?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의 시작입니다. 그때 제가 금요일 날 배열 수식에서 조건은 무조건 가로로 묶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 범위는 가로로 묶지 않을 겁니다. 가로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if를 사용할 경우는요. 그때 한 번 더 정리해. if를 사용 시는요. if 다음에 가로를 2번 열고 2번 열고 마지막에 2번 닫는다. 이렇게 제가 원칙을 한 게 정해드렸죠. 2번 마지막에 2번을 닫는다. 요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를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여러분 가로를 다시 살려야 돼요. 닫을 때. 완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if 다음에 갈로 2번 열고 마지막에 2번 닫는다. 근데 스몰은 요게 원래는 여기 계산 범위거든요. 그럼 2번 이렇게 닫아줘야 되는데 스몰과 라지는요. K라는 인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콤마 찍고 올라가서 K 넣고 닫아줘야 돼요. 딴 함수는 2번 닫아주면 됩니다. 스몰과 라지는 K 넣고 닫아줘야 돼요. 여기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수 코드 범위에서 왼쪽 기준에서 한 개만 추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쓰면 M하고 W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요까지가 왜 레포트 쓰냐면요. 부분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수 코드에서 왼쪽이 한 개 데이터만 일괄적으로 추출해요. 근데 배열수식에서는 무조건 범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참조범위를 통째로 잡아서 한 방에 한 자리를 구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요. 일일이 너네에서 레포트 해가지고 주소 찍고 콤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안에 식에서 여러분 구동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범위를 우리 다 인식하고요. 여기서 레포트를 우리 치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럼 요 안에서 여러분들 왼쪽 기준에서 한 개만 다 추출할 거예요. 그럼 지금 고정을 안 했지만 원래 고정을 해야 되고요. 콤마 1하고 발로 닫고 나중에 식을 쭉 넣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칠 거 아닙니까? 요 식도 이렇게 한 방에 다 넣고 요 데이터 가지고 쓰기 위해서 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범위를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기 때문에 아까 한 자리가 일괄적으로 추출됩니다. 그럼 이게 새로운 참조 범위죠. 새로운 참조 범위를 가지고 그럼 이렇게 이제 추출해 놓으면 우리가 주소를 이걸 찍을 거거든요. 같은 거 네가 가서 M자와 같은 셀을 찾아라 이거죠. 그럼 여기서 검사를 쫙 하는 거죠. M이 아니면 펄스, M이면 true가 나옵니다. 이렇게 논리적 검사를 한다는 점이죠.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놓죠. 주소 찍는 경우는 없어요. 배우식에서. 통째로 잡아서 부분적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추출해서 새로운 참조 범위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추출했던 한 자리 범위, 적 참조 범위가 만들어졌죠. 거기서 왼쪽 셀을 찍어주면 야, 여기로 가서 그걸 찾는다 소리. 음. 그래서 이꼴 셀 주소 왼쪽 주소를 찍어주면 돼요. 야를 찍어주면 되거든요. 요 위에 있고 위쪽 주소죠. 그럼 결과적으로 선수 코드 범위에서 이것은 여러분들 위쪽 셀 주소가 조건을 검사할 주소입니다. 데이터가 있는 주소죠. 그래서 이렇게가 조건 1이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콤마 여러분들 기록 범위를 잡아주면 남자인 경우에 대해서만 기록이 다 추출됩니다. 그러면 그 원리가 요거거든요. 자, 또 원리를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것을 이제 성별로 추출했던 데이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M만 찾아가지고 야를 인식한다는 소리는 제가 잠시 필터링 보여드릴게요. 원리가요. 야가 M만 찾아서 이렇게 요 데이터만 인식하더라 이거죠. 음. 요 데이터에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K 값이 첫 번째로 작은 순위, 두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 작은 것을 여기서 골라서 엑셀이 갖고 올 겁니다. 요 데이터에서. 여기 이제 서물에서는 범위거든요. 이 범위에서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 세 번째는 요 주소를 찍어서 K 대신에 요 주소를 찍어서 갖고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원리로 추출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식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뭐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식은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 왼쪽 셀 주소는 K 값을 있는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 그럴 때 이것을 찍을 거면 되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이 주소는 또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하는 F4키 세 번. 조건 찍을 때 이 주소는 F4키 두 번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식을 우리는 넣어줄 거거든요. 그리고 요 가로는 마지막 가로입니다. 음. 기록 범위 잡고 계산 범위와 갈로 두 번 닫지 말고 콤마 찍고 왼쪽 주소가 K값입니다. 그리고 갈로를 닫으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종결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래야지만 배열로 계산이 되거든요. 꼭 종결은 이렇게 자. 자, 그러면 이것을 천천히 넣을 테니까 이제 잘 따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는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는 처음에는 이게 우스로 낯설어요. 식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스몰을 쓰는 이유가요. 첫 번째로 작은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몰, SM만 쳐도 나옵니다. 자, 그 가로 열리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자, 여기서부터는 조건 1을 열고. 조건 1.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그럴 때 조건 입력 순서가 참조 범위, 비교 인산자, 셀 주소.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1번 순서죠. 그게 기본 순서입니다. 그럼 참조 범위는 야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요렇게 잡으면 못 찾으니까 여기서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레프트를 쓸 겁니다. LE 치면 나오죠? 더블 클릭. 원래 일반 함수에서는 셀 주소 공식인데 배열에서는 통째로 잡아야 돼요. 한 방에 구해서 야 찾을 거니까. 그래서 참조 범위가 선수 코드 범위 다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F4키 한번 고정이고 참조 범위는 무조건 고정. 움직이면 안 되니까. 다른 표에서 식을 넣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범위 잡았잖아요. 고정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걸 찾겠다 보다는 콤마 한 개를 추출해서 발로 닫고. 요라면 한 자리만 다 추출됩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럼 새로운 데이터가 추출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 아들 보고 같은 것을 이꼴 M 요 주소를 찍으셔. 그럼 여기에 새로운 범위를 만들어 놨으니까 네가 와서 네 거 찾아내 겁니다. 그럼 이 아들이 찾을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는 밑으로 나중에 자동 처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는 밑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옆으로는 변해야 됩니다. 열방향. 왜냐 야도 보여야 되니까. 밑으로는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 F4키 두 번 행만 보죠. 그리고 이 뒤에 가로는 조건 1 가로가 닫힌 겁니다. 야가 조건 1.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if가 있으면 공식에서 콤마 계산 범위거든요. 콤마. 우리 기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작은 값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할 범위를 잡아줘야 돼. 그 범위는 기록 범위거든요. 기록 범위를 잡습니다. 야도 고정입니다. F4키 한 번. 자, 그리고 원래 스몰이 아니었으면 일반 함수 뭐 썸이나 에버레지나 뭐 맥스 이런 것은 갈로를 두 번 닫으면 끝인데 여기서 스몰은 K번째 작은 값을 구한 함수이기 때문에요. 갈로 한 번만 닫고 원래 두 번 닫는데 콤마 K에 해당되는 주소를 찍어줘야 돼요. 그 주소가 전 가려졌지만은 요 1이라는 주소 있거든요. 그럼 저처럼 가려졌다면 위에 주소 찍고 아래 방향키 내려오면 H3으로 바뀌거든요. 요 주소 찍어요. 야가 1이 입력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여기서 계산 범위에서 작은 값을 찾겠다. 그 말이죠. 그게 제일 빠른 기록이죠. 자, 그런데 야는 또 우리가 오른쪽으로 나중에 자동 채우기를 할 거거든요. 이 주소가 만약에 열을 고정을 안 시키면 여기서는 야가 I로 움직이면서 야를 조건으로 1로 인식하거든요. 이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야는 왼쪽 셀 주소는요. 열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야는 밑으로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1등, 2등, 3등으로 가죠. 자, 그래서 야는 F4키 3번 열만 보죠. 헷갈리면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당기는 자동 채우기는 왼쪽은 무조건 열만 고정이고요. 밑으로 당기는 자동 채우기는 위쪽 주소는 행만 고정. 그래서 F4키 야는 3번이에요. 그리고 안 닫았던 마지막 가로를 닫아줘. 그래서 마지막 가로는 항상 시커멓게 끝내야 돼. 음. 그리고 종결은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이제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기기들은 얇은 더하기 나올 때 옆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밑으로 당기면 야가 정답이 되는. 그래서 난이도는 이런 난이도죠. 음. 이 난이도는 여러분들 처음이라서 좀 어렵게 느끼잖아요. 그죠? 이것을 실전 문제에서 중간 난이도. 그래서 함수가 배열수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 금요일 했던 거 사용자 정의함수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식이 요겁니다. 혹시 답이 안 나오면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배치는 똑같이 해놨어요. 요 위에 거 요가. 그래서 요 식을 보시고 내가 잘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표일을 사용해서 표일 요걸 사용해서 자 기록 내 동그라미 이게 키워드예요. 이 기록 내라는 함수는 여러분들 기능처럼 순서만 알고 있으면 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을 잘 봐야 돼요. 기록 내라는 것은 이 기록 내에 그러면 야는 기록은 여러분들 내로 나오면 요 3시간 안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를 포함해서 요거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되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이상을 쓰면 셋이 그죠? 여러분들 유로 가는 거잖아요. 그 기록 내는 이하를 쓰거나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3시간 안에 들어온 인원수를 구할 거예요. 어디서? 야가 이하 넣고 요 주소 찍을 건데요. 3시간 이하 값은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면요. 요 기록에 찾아야 되죠. 야, 여기로 가서 3시간보다 같거나 작은 셀이 있는 경우를 찾는 거죠. 맞으면 여러분들 틀리면 펄스 맞으면 트루가 되는 거죠. 그럼 3시간이 다 들어왔잖아요. TT가 되겠죠. 나중에. 야, 가서 일일이 요 셀에 대해서 각각 셀의 논리적 검사를 수행하는 거죠. 트루, 펄스, 트루 쭉 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인원수는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1이 들어갑니다. 1.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if를 쓰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문제는요. 출제 이번 문제. 기록 내라는 것은 기록 범위에서 기록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하를 씁니다. 그러면 인원수를 구할 때는 개수니까 1이 들어가거든요. if를 쓰는 경우는 콤마 1입니다. 그러면 함수명 sum if 다음에 여러분들 갈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는다라고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다. 스몰과 라지 빼고는 이렇게 가요. 무조건. 그리고 여러분들 조건 한 개밖에 없거든요. if가 들어가면 인원수가 할 때는 콤마 1입니다. 공식. 어, 조건을 만족하면 일씩 더해주는 것은 일씩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개수죠, 이게. 그래서 콤마 1이 된다는 거. 이게 공식. 그리고 그러면 조건 넣을 때 참조 범위가 항상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야는 무조건 보죠. 그 다음에 이하. 그러면 이 범위 잡았으니까 네가 와서 네 거 찾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가서 논리적 검사 수행하죠. 여기까지가 조건. 요 순서. 그러면 참조 범위 비교연산자 셀 주소. 그러면 야는 고정이고 요번에는 여러분들 요 식을 여기 넣을 거 아닙니까? 오른쪽으로만 당길 거예요. 위쪽 주소는요. 혼합을 쓸 때는 아래로 당길 때만 쓰면 돼요. 그 내야는 상대 참조 그대로 써도 됩니다. 밑으로 당길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야는 상대 참조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주소 찍을 때는 여러분들 상대 참조 혼합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 범위를 항상 고정이죠. 참조는 고정입니다. 콤마 1, 갈로 두 번 닫아줍니다. 한번 해보면 여기 가서 넣어하시고요. 합계함수 썸 입력하고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를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가로는 참조로 조건 1 가로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기록 내니까 니가 찾을 수 있는 참조 범위를 잡아줘야 되죠. 내 어디서 가서 찾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용자한테. 그럼 우리는 잡아줘야 됩니다. 기록 범위를 잡아줘야 되죠. 그냥 고정입니다. F4키 한번. 자, 이게 잡아놨으니까 네가 와서 네 거 찾아라 이겁니다. 같은 것이 아니고
합값을 찾아라 이거죠. 기록 내니까 이 주소 찍으시라고. I8은 그대로 써도 됩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출판사 교재 답안지 작성한 저자분들이 야를 행만 고정을 시켜 놓을 때가 있어요. 답안이. 그럼 여러분들 행만 고정시켜 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럼 시험에서는 이하가 고정되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그 대신 수험자가 I열을 고정시켜 놓으면 0.7입니다. 왜? 안 움직일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대든 혼합이든 I 부분이 고정만 안 돼 있어 모두 정답 처리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I가 고정되면 안 돼요. 갈로다. 자, 야가 조건 끝났어요. 참조 범위, 비견산자, 그 다음에 셀 주소. 그럼 논리적 검사가 한 방에 다 수행되고요. 그러면 툴에 해당되는 값만 살릴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 구할 때는 콤마 1입니다. 그리고 갈로는 두 번 열었으니까 두 번 닫아줘. 그럼 가로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3명이 있고요. 옆으로 자동 채우기를 쭉 하면 여기 정답이죠. 그래서 옆에 답안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옆에 여기에 답안하고 여러분들 요거하고 했던 거 맞는지 보시면 되죠. 3, 7, 12, 16 결과적으로 식은 요겁니다. 그래서 1번보다는 2번 조금 쉽네요. 근데 인원수 구할 때는 1이 들어가더라. 이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합니다. 별수 공식 아니요 갔다가는 여러분들 참 이 안 돼요. 쌤 이거 안 할래요. 1번 함수 할래요. 1번은 더 어렵거든요. 이게 좀 낫습니다. 그래서 1급은 함수 세 문제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 기능 했던 거하고 약간 이제 틀립니다. 느낌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출제 유형 2를 보겠습니다. 자, 옆에 여러분들 배열 수식 이러 갑니다. 요번에는 1번 문제 보면요. 표 3을 야 데이터를 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 판매 구분하고 품목을 쓰라 이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표 2에 가서 표 1로 가볼까요? 올라가서 요거. 자, 여러분들 이 데이터가 왼쪽도 찍혀 있고 위쪽도 찍혀 있으면 조건이 두 개입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분과 품목별이죠. 야가 부분이고 야 품목이거든요. 조건 1, 조건 2. 조건이 두 개예요. 자, 판매 건수 또 구하는 거죠. 그럼 레프트 함수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구분을 잘 보면 이가 조건 1로 쓸 거거든요. 신상은 어디서 찾을 거냐면요. 판매 구분에서 찾을 건데 여러분 이렇게 잡아주고 야들을 찍어주면 야들이 가서 신상을 찾을랬더만은 옆에 친구들이 많아요.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이 사용자한테 요구하기를 이런 거 좀 빼주세요. 이거죠. 쓸데없는 거. 이거만 추출해주면 내가 찾아줄게요. 그 말입니다. 엑셀이. 그래서 왼쪽에서 몇 개? 두 개까지 추출해줘야 되죠.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요 범위 잡고 레프트 써가지고 또 두 개를 추출해줘야 돼요. 즉 부분적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새롭게 함수 써가지고 추출해줘야 돼요. 그때 쓰는 것이 요겁니다. 조건 1이고요. 야는 조건이거든요. 판매 건수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이 들어갑니다. 그건 if가 없어요. 그럼 곱하기 1입니다. if가 있으면 콤마 1이고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여러분들 참조로 이게 곱하기 1은 생략 가능합니다. 한 개일 때는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 그런데 함수를 쓰고 if가 없을 때는요. 가로를 두 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지금 두 번 닫은 거 아닙니까? 이게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아니고요. 조건 가로 빼고 하나란 소리예요. 음. 이렇게 살리면 안 돼요. 이렇게 두 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건은 끝난 거고 그 뒤에 닫는 가로가 한 개란 소리예요. 어. 그러면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다. 그러면 조건 1에서
레프트 쓰는 이유가요. 판매 구분 범위 물론 고정입니다. 두 개를 추출해서 새로운 참조 범위를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야들을 찍어주면 야들이 내 데이터 있구나. 찾을 수 있다는 소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레프트를 쓴 겁니다. 가로를 꼭 닫아줘야 돼요. 이 가로 안 닫으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뜨죠. 그래서 가로를 꼭 닫아주고 자, 같은 거 있고 왼쪽 셀 주소 찍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 식을 넣을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당길 거거든요. 야도가 하기 위해서. 그럼 야는 열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열만 고정. 그래서 밑으로 고정하면 안 돼. 밑으로 고정하면 안 됩니까? 야를 고정시키면 야를 못 구하잖아. 그래서 왼쪽은요, 열만 고정이에요. 위쪽은 이렇게 변하면서 족구를 검사해야 되지만 야가 밑으로 당길 때 야가 요 행 부분을 고정을 안 시켜주면 야가 다음 여기서는 요 주소가 여기로가 찾는 거죠. 그래서 야가 왜 밑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위쪽 주소는 행은 밑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행만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은 F4키 3번, 위쪽은 2번. 그래서 참조 범위 여러분들 판매 구분 범위하고 품목 범위는 절대 참조입니다. 항상. 항상 고정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야가 조건 1이 끝났고요. 곱하기. 조건이 가로 열고 품목 범위 잡고 참조 범위입니다. 고정 이꼴 위쪽 셀 주소 찍고 F4키 2번. 가로, 이 조건 가로가 닫힌 거거든요. 마지막 가로 한 번 닫아주는 거죠. 2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자, 요것이 우리가 대입할 식이거든요. 자, 이것을 제가 그대로 한번 요 식을 넣어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면에서 함수명은 썸 갈로 2번 열고 if가 없습니다. 2번 열고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의 가로 시작입니다. 왼쪽부터 먼저 위쪽부터 쌤 먼저 하면 안 됩니까? 하도 돼요. 왼쪽부터 먼저 할게 항상. 그러면 레프트를 쓸 겁니다. 레프트 발로 열고 신상을 얘들이 찾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냥 잡아주면 안 되고요. 판매 구분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추출을 해놔야 돼요. 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범위 원래 참조를 잡고 고정 여기서 왼쪽에서 두 개 발로 담 이렇게 해주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왼쪽에서 두 개인 여러분들 요 데이터만 쭉 추출돼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나 이렇게 추출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이제 찾을 수 있네 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연결해서 자, 너 같은 거 찾으려 이거죠. 이꼴 왼쪽 셀 주소 찍고요. I5는 오른쪽으로 자동 출력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F4키 3번 눌려서 열만 고정. 이 가로는 조건 1의 가로가 닫힌 거예요. 이 가로는 레프트 가로 함수 닫힌. 그럼 조건 닫았습니다. 조건이 곱하기 넣고 갈로 열고 조건이 위에 것도 찾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가지를 찾기 위해서는 품목 범위가 참조 범위입니다. 야는 함수 쓸 이유가 없어요. 야는 고정. 이꼴 위쪽 셀 주소. 다시. 그냥 F4키 몇 번? 2번 행만 고정. 갈로다. 자, 원래는 개수 구할 때 if가 없으면 곱하기 1인데 곱하기는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조건 2개일 때는 2개일 때는 생략 가능합니다. 1개일 때는 생략 불가능합니다. 2번 열고 한 번 더. 컨트롤, 쉬프트, 엔터. 이가 나오죠? 제 밑으로 당겼다가 옆으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가도. 그러면 개수가 나오죠. 2, 3, 2, 4, 2, 3. 이 식이 여러분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야가 조건 1이고요. 야가 여러분들 조건이 2번 열고 끝에 한 번 닫는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제 끝났고요. 2번 또 써물 또 나오죠. 자, 이때 써물은 조금 틀린 성격이에요. 자, 문제 파악을 좀 해드리면요. 요번에는 원래 이 한 개만 구한값이 잘 안 나오는데, 자동차용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 개의 셀에만 구하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참조 범위나 계산 범위나 이런 거 고정했잖아요. 고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땡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 참조로 범위를 잡아줘도 관계없고, 저는 절대로 하고 싶은데요. 해도 관계없어요. 음. 그럼 요번에는 굳이 고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죠. 그 문제 보시면 표 3의 판매 수량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판매 수량 가지고 모든 걸 처리할 거예요. 뭘 처리할 거냐면 판매 수량 범위 안에서 그 말이에요. 판매 수량의 이 말은 요 범위 안에서 참조 범위를 잡을 거고요. 하위 세 번째까지라고 들어가 있죠. 까지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게 키워드. 그래서 서몰 할 때까지가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몰 아까 공식에서 범위에서 k 번째 작은 값이거든요. 근데 하위는 작은 값이에요. 그죠? 세 번째까지라는 것은 작은 값 세 번째를 구했을 때 그 값보다 이내란 뜻이거든요. 까지가 안에 들어가는 값만 찾겠다. 그 말은 숫자로 따지면 이하를 써요. 야 값을 포함해서 야보다 같거나 다 작은 값이 돼야지만 이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이 나오면 같다고 까지가 나오면 스몰에서는 하위가 나올 거고요. 이하를 써야 됩니다. 근데 한 개 더 나옵니다. 시험에서. 라지가 나오거든요. 반대함수. 라지는 범위에서 K번째 큰 값이에요. 야는 상위가 나옵니다. 하위가 아니고. 왜? 큰 값이니까. 야가 하면 세 번째까지가 나왔다. 그러면 비근산자 이상을 써요. 왜냐하면 세 번째로 큰 값, 이내 값만 찾을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거나 큰 값을 찾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산자가 틀려요. 그래서 이하를 써야 되고, 라지가 나오면 이하를 써야 된다는 거. 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두 개가. 그럼 조건 1이 뭐냐면요. 요겁니다. 판매 수량 범위에서 그 말의 문제가 판매 수량 하위 세 번째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값 구했던 거하고 야가 구했던 값이 여기로 가서 찾을 겁니다. 무엇을? 이내 값을. 그럼 이내 값인 주소만 야가 true라고 지키겠죠. 그 외에는 펄스가 쫙 다 지킬 거예요. 그러면 true에 해당되는 행에 있는 계산 범위로 가서 야를 갖고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평균을 구하니까 에버리지 함수가 먼저 들어가고 함수명 if가 있으면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습니다. 그리고 계산 범위는 가로로 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고요.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 범위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시계에서 요겁니다. 에버레이지 해놓고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판매 수량 요것은 참조 범위입니다. 요 범위에서 요 값에서 구했던 것이 요로 가서 자기 값보다 같거나 작은 값 셀을 다 찾을 거예요. 음. 그 논리적 결과를 표시할 겁니다. 셀 안에. true 아니면 false. 거기서 콤마 계산 범위죠. 똑같이 판매 수량 범위. 그러면 요 안에서 true에 해당되는 그 값만 갖고 와서 평균을 내더라 이거죠. 음. 그래서 요렇게 우리 식을 넣을 겁니다. 요때 여러분들 요 범위 잡았던 거가 세 개가 들어가거든요. 야는 보정을 할 필요는 없다. 한 개밖에 안 가기 때문에 땡기는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식을 넣을 건데 요번에는 제가 보정을 안 할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요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디서 할 거냐면 요 딱 어디서 M8에서 요것을 그럼 넣어하시고 평균을 구할 거니까 함수명은 average AV 맞춰 나옵니다. 갈로 열리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 자,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의 시작입니다.
조건은 뭐냐? 판매수량 범위에서 요 배열에서 자 참조범위죠. 고정을 하도 되지만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요거는 고정치 안 할게요. 요렇게. 그리고 요 부분이 여러분들 계속 두 번을 더 써야 되거든요. 야가 두 번이 더 들어가요. 미리 복사해 놓으면 좋죠. 컨트롤 C. 그리고 요 범위에서 이 약값을 찾을 건데요. small sm만 쳐도 나오죠. 어디서 똑같은 판매수량 범위에서 갖다 붙이고요. 몇 번째로 작은 값, 콤마, K 값은 3.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서 그러다 여기 일반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나온 값이 여기로 가서 하위에 해당되는 값만 다 찾을 겁니다. 찾았던 그 행에 입력된 계산 범위로 가서 인수를 갖고 값을 갖고 올 거거든요.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죠. 또 갖다 붙이는 거죠. 판매수라는 겁니다. 야도 계산 범위. 참조 범위도 야가 쓰이고 서문할 때도 야가 쓰이고 그 다음 계산할 때도 여러분들 야가 쓰이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들 가로를 두 번 열었으니까 두 번을 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참조로 요 가로가 마지막 스몰 가로가 조건 가로가 안 닫혀서 그런 거거든요. 요 가로는 앞에 가로는 스몰 가로고 뒤 가로는 조건 1 가로가 닫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닫아줍니다. 조건 가로 빼고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두 번 닫아주면 돼요. 네, 여러분 혹시나 스몰 쓰실 때 가로가 닫혔는데 이 조건을 가로가 끝난 가로가 아니고 스몰 가로가 끝난 거고요. 조건 가로를 닫아줘요. 그리고 콤마 갖다 붙이고 가로 두 번 닫아주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 이가 나옵니다. 요 시기 여러분 들어보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고정해 놨는데 고정을 해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 고정을 안 해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이거 좀 닦을게요. 이 두 가지 식에서 모두 정답 처리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정을 안 할 수도 있고 고정을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여러분들 한 가지만 되면 되거든요. 이렇게 고정을 하든지 안 하든. 자, 식 보시면서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 유형 3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시트를 이동할 건데요. 배열 3, 주식 3. 자, 이번에 문제 보면요. 1번 문제인데 표 1을 이용해 냈죠. 표 1을 볼까요? 요 안에 뭘 쓸 거냐면 참조, 이용만 해냈지 뭐 말이 없네요. 근데 문제 보면 부서, 별, 업무 달성도 평균을 봐라. 별이 나오면 조건 힌트입니다. K4셀에 가볼까요? K4셀에. 요거거든요. 이게, 요 부분을 구할 거예요. 그 왼쪽이 조건에서 찍을 주소고요. 음. 부서별이니까 조건 1이고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죠. 그럼 여가 계산 범위에 듭니다. 평균을 구할 계산 범위예요. if가 있는 겁니까? if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출제용 3은요. 배열 수식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럼 일반 함수 텍스트거든요. 이 아가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던 함수거든요. 이 아가 등장하면 문장 안에 반드시 형식이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평균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구했던 값에서 여러분들 세 번째 보시면 표시에가 76.5가 나왔다면 뒤에 점자를 붙이고요. 소수점 첫째에 표시하고 0이 나왔을 때도 0.0이라는 0을 붙여서 점을 찍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소리죠. 우리 0을 쓰면 됩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게 0. 형식, 텍스트 함수는요, 공식이 인수 콤마 형식이거든요. 인수값, 여기에는 배열 수식이 들어갈 겁니다.
나왔던 결과에서 이 형식으로 표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형식에는 0.0점 쌍따옴표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 참조로 이 형식은요. 우리가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 탭 가서 직접 사용자 지정 범주를 선택해서 형식을 정의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단지 가로 안에만 형식만 넣어주면 돼요. 그 안에만.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는 무조건 0을. 그래서 천 단위 구분기 넣으려면 요렇게 요것을 여기 넣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요렇게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배열 수식만 알고 있으면 요것만 여기 쏙 들어가면 되겠죠. 요 자리에. 그러면 요것을 좀 알아보면 내려와서 배열 수식 부분입니다. 부서별이 조건 1이고 업무 달성도의 평균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 범위는 업무 달성도 범위가 계산 범위. 함수 에버레이지 왜 평균이니까 함수명은 에버레이지. 그다음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그다음 콤마 계산 범위죠. if가 있으면. 그럼 요것을 이제 최종으로 이하가 어디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텍스트 함수가 스타트입니다. 그렇죠? 그럼 텍스트 넣어주시고요. 먼저 에버레이지를 이제 갈로 열고 요서부터는 배열 수식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면 조건일은 여러분들 부서명 범위에서 여러분들 야는 고정 왼쪽 주소를 찍을 거거든요. 이 주소는 이 주소입니다. 야는 여러분들 밑으로만 땡길 거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땡길 때만 혼합 참조해요. 근데 밑으로 땡기면 혼합으로 갈 필요는 없고 정하고 싶으면 호남에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열만 고정시켜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고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시면 돼. 상대로 어때 찍어주면 돼요. 발로 닫고 콤마 계산법이죠. 업무 달성도 법이죠. 두 번 열었기 때문에 정답. 요까지가 값이 나오겠죠. 요 인수 결과값에서 텍스트 들어갑니다. 형식을 소수점 첫째 자리. 여기는 점을 붙여라. 그것은 쌍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늘 식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4셀에 가서 넣어하시고요. 일단 텍스트부터 들어갑니다. 발로 열고 인수 자리에 값이 나올 자리에 여러분들 배열 수식 들어갑니다. average AV average 넣어주시고요. if 다음에 쓰는 거니까 가로 두 번,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의 시작. 부서 별이니까 여러분들 표일에서 부서명 범위 잡아주고요. 야는 고정입니다. F4키 한번 이꼴 여러분 참조 문자 데이터는 다 는이 비교연산자는 예, 같지 않다도 있거든요. 두 가지밖에 안 씁니다. 숫자는 뭐 이상 이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자는 다 대개 0이에요. 조건은 비연산자 관계가 옆에 주소 저처럼 혹시 가려졌다면 안 가렸으면 찍으면 됩니다. 위에 찍고 아래 방향키 내려오면 주소가 바뀌죠. 이렇게. 그리고 가로 닫고 혼합으로 갈 필요는 없죠. 조건 가로가 닫힌 겁니다.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범위죠. 콤마 업무 달성도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야는 고정. 자, if다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왜 시커멓지 않습니까? 하니까 끝난 거 아니거든요. 이 색깔 보면 에버레지가 이 색깔이죠. 이 색깔로 잘 끝났네. 가로 잘 닫힌 겁니다. 그리고 콤마 텍스트 함수 남았습니다. 형식 쌍따옴표 치고 0.0 점을 붙이랬죠. 점 쌍따옴표. 이제 가로 닫으면 시커멓게 끝나겠죠. 요렇게 넣어주면 0.0점. 엔터 치지 말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68.0이 나올 거고요. 밑으로 더블 클릭하면 따닥 해야 됩니다. 땡기도 되고 여기서 더블 클릭 여기 결과입니다. 그러면 식은 어디 넣은 거냐면요. 이렇게는 똑같이 넣은 건데 이런 거죠. 자 보시고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넣었던 특히 가로수부터 먼저 보십시오. 가로 때문에 많이 뜨거든요. 그 다음에 콤마 계산 범위 가로 두 번 더. 콤마 찍고 여러분들 0.00점 0.0에 0.0이죠. 점. 요거 똑같이 대입한 거. 여기 이제 두 번. 이제 여러분들 1번 문제. 1번 문제. 자, 여러분들 2번 문제는 2021년도 기출부터는요. 이 프리퀀시라는 함수가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번 문제도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아니고 배열 함수가 포함됩니다. 이 프리퀀시라는 함수는요. 배열 함수거든요. 이 혼자서도 컨트롤 10대인데 차. 야는 배열 1, 배열인데요. 야는 배열 함수입니다. 야는 배열 2 범위입니다. 범위 2라고 보면 돼요. 배열 2는 구간이 주어집니다. 따로 딴표에 배열 2에서 배열 1, 야는 우리가 참조하는 표 1, 뭐 번호는 달라질 수 있죠. 참조하는 거 원본표 범위입니다. 배열 1의 각 요소에 대한 빈도수, 많이 등장한 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럼 야는 좀 특이해요. 야가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될 게 부활 범위를 먼저 잡고 수식을 작성해요. 이 문제는 조건이 옆에 있는 경우 아니면요. 무조건 여러분들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를 낼 수 없어요. 밑으로. 한 방에 다 보여지는 문제. 여러분들 참조로 이런 경우죠. 우리가 업무 달성도가 있는데 요 60은요. 60부터 이 숫자 전까지예요. 인식하는 범위가. 60부터 69까지고 점수로 따지면 소수가에 따지면 69.9죠. 그냥 70부터 79, 80부터 89거든요. 그냥 100 이상 마지막은. 여러분 연습으로 우리 딱 프리퀀시만 쓰는 걸 한번 연습해 보면 여러분 이 요렇게 요 셀에 두고 식을 넣고 땡길 수는 없어요. 이 함수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식 보면 배열과 배열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상대 참조로 쓰면 자동 처리하면 이 땡겼을 때 나중에 업무 달성도 이 범위를 잡을 거거든요. 이하가 밀리죠. 자동 채우기. 그래서 여러분들 야는 부활 범위를 다 잡고 그리고 식을 내요. 그럼 한 방에 야들이 배열 1 요소들이 요 각각 셀에 가서 요 배열 1 범위의 각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로 가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방에 쫙 넣어주거든요. 구했던 빈도수. 그럼 60부터 69까지 숫자를 몇 개 있는지 표시가 됩니다. 개수를 구할 겁니다. 여러분들 구할범위 잡고 한번 해볼까요? 는 일부분만 먼저 연습할게요. FR만 쳐도 프리퀀시가 나옵니다. 더블 클릭. 요때 데이터 어레이는 데이터 배열인데 원본표에 있는 범위를 잡고요. 빈스 어레이는 참조하는 요 구간 범위입니다. 야를 먼저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업무 달성도에 있는 각 안에 있는 점수가 각 요소들이 요 구간의 점수에서 몇 번 나오는지 구해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배열일은 원본표에서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아야 돼요. 야는 고정하는 거 없습니다. 자, 배열 1이 들어가고 배열 1 각 요소들이 콤마 배열이 구간에서 몇 번 등장해 이거죠. 그래도 고정하면 안 됩니다. 갈로 닫고 컨트롤 Shift 엔터 치볼까요? 오, 두 개, 네 개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그러면 야가 들어가 보면요. 야가 들어가 보면 이 수인지 보면 똑같은 식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얘와 똑같아요. 입력법에서 동시입력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 동시입력법이에요.
거기 수식이 각 셀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응, 한 방에. 그런 원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동차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괄범위 다 잡고 벌써 다 구해놨기 때문에 땡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자동 채비하는 경우는 열방향으로 땡기는 경우는 있어요. 조건이 따로따로 뭘 빈도수를 구할 때.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면 아래 방향으로 자동 채비하 문제는 출제할 수가 없고요. 오른쪽 열방향으로 자동 채비 문제는 출제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 나올 때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에 우리 요까지만 거, 요까지만. 또 문제 보면 방금 이 구했던 빈도수 숫자 뒤에 텍스트를 써가지고 명자를 붙여라. 그럴 때는 이제 일반 함수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까지 우리 했거든요, 요까지. 요 뒤에 우리는 요것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어, 숫자 뒤에 명자 붙이면 되거든요.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 추가를 좀 해볼까요, 요것을? 그러면 아까 구했던 여기서 범위를 잡아 놓고요. 저 위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이 있죠. 여기 안에 한번 클릭하세요. 그리고 넌 뒤에 우리 일반 함수 넣어볼까요? 텍스트 text 갈로 열고 자 text 갈로 열고 자 여러분들 요 인수 나온 결과값에서 자 텍스트 함수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콤마 찍 형식은 쌍따 붙이고 숫자 뒤 숫자는 무조건 0을 쓰기로 했죠. 숫자 뒤에 0 뒤에 뭘 붙이겠다? 명자, 명, 한글로 명, 쌍따옴, 갈로다. 그럼 추가된 게 뭐냐면 요 뒤에 앞에 일단 텍스트 함수 들어간 거고요. 갈로 열리고 그 다음에 뒤에 콤마 찍고 영명 쌍따옴표 안에 갈로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명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참조로 식을 요겁니다. 일단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함수 나오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 사용법을 좀 알아보시죠. 요 함수 사용법. 야는 여러분들 구할 범위, 답을 구할 범위죠. 잡고 먼저 지정 후 수식을 작성하라. 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이제 출제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옆에 이동해 볼까요? 배열 수식사 가셔가지고요. 자, 프린트물 8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보면 표일의 합과 코드와 상식을 쓰려 있죠. 이거 상식 이걸 쓰고 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합과 코드별 상식의 점수가 90 이상인 학생 상식 평균을 구해야 겠죠 어디서 M7에서 M7로 가볼까요? 요겁니다. 요 노란색 부분을 여러분 다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이 부분만 구할 거거든요. 밑에 색깔 좀 달리 해드릴까요? 동시에 구하는 건 아니에요. 제 노란색 같이 넣어드리면 헷갈릴 수 있고 요렇게 요렇게 노란색 부분 여러분 여기서만 구할 거예요. 합과 코드는 이겁니다. 야를 찾기 위해서 나중에 합과 코드가 여기 있죠. 여기서 찾을 거거든요. 참조 보면 야를 잡아줄 거예요. 나중에 조건에서 주소 찍을 때 야를 찍을 거고 합과 코드별이 조건 1이고 여러분 두 번째 슬래시 하시고요. 상식의 점수가 90 이상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은 90 이상은 입력된 주소가 없기 때문에 직접 쳐야 돼요. 그래서 상식의 점수 범위가 여러분들 나중에 야가 조건 2에 쓸 참조 범위입니다. 여기서 직접 이상 경우 넣을 거고요. 90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이 조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if가 지금 여러분들 있는 경우 아닙니까? if가 있으면 콤마 이상 범위죠. 똑같이 상식의 범위를 잡고 야가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일반 함수 나왔습니다. if error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돼 있어요. 이거부터 설명드리면요.
이것도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if 에러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이급 함수입니다, 사실은. 수식에 이게 오류 발생 시 지정한 값으로 표시한 함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보면 오류가 있을 때 학생이 없는 경우는 오류가 뜰 거거든요.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라. 이게 값입니다. 여기. 또 수식 자리에는 배열 수식이 들어갈 거고 이게 에러가 뜨면 요게 해당 없음이 셀에 찍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만 이제 해결하면 되죠. 요거. 그럼 배열 수식을 보면 여러분들 학과 코드별이 조건 1이고 상식의 점수가 90 이상이 조건이거든요. 계산 범위도 상식이 범위입니다. 그러면 에버레이지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if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이 두 개니까 일단 나중에 할 거고요. 두 번 닫아줍니다. if 즉 조건끼리는 곱하기는 동시만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콤마 계산 범위죠. 이게 공식이죠. 함수명 if가 있으면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계산 범위는 가로를 쓰지 않을 겁니다. 조건은 가로로 묶을 겁니다. 요거만 기억하면 되죠. 자, 요거 어디 들어가냐? 최종식을. 결과 가지고 말로써 넣어봤는데요. 에버레이지 if 다음에 합과 코드 범위 두 번 열고 야는 고정입니다. 위쪽 셀 주소. 자, 요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참조로 여기서 옆으로만 당길 거거든요. 그래서 야 주소가 옆으로만 바뀌면 되니까 밑으로 당길 경우 없잖아요. 그냥 혼합으로 갈 필요 없어요. 상대로 가도 되고 혼합인 행만 고정해도 되고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학과 코드 범위 잡고 야한 고정 맞습니다. 이꼴 위쪽 세워주소. 갈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이해 가로입니다. 상식 범위 고정입니다. 이상 90 직접 입력해 있습니다. 갈로 닫고 그 다음 if가 있으면 여러분들 콤마 계산 범위죠. 상식 범위 야도 고정입니다. 자, 갈로 두 번 열었으니까 두 번 닫고 콤마 오류가 있다면 if를 함수입니다. 콤마 해당 없음 마지막 갈로 닫아줍니다. 자, 요 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넣어야 될 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M7셀에 가셔가지고 는 if 에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F만 쳐도 if 에러 함수가 나옵니다. 더블 클릭. 자, 가로 열리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인수 요 자리에 배열 수식 들어갑니다. 자, 뭐 해야 되냐면 에버레이지부터 AV if가 있는 경우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은 두 개입니다. 학과 코드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과 코드 야를 찾기 위해서 표일에서 학과 코드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찾아라 이거죠. 고정. 왜? 자동 채우기 때문에 고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꼴 101 주소 찍고 M5 같은 것을 찾겠다. 그 말이죠. 갈로다. 조건 1 가로가 닦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조건이 관련은 동시만족 곱하기 갈로 열고 제가 조건은 여기 가로를 묶기로 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상식 범위 잡고요. 상식 범위 잡고. 자, 야는 여러분들 이 범위는 당연히 고정입니다. F4키 여러분들 한번 눌러주시고요. 고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입력할 거예요. 이상 기호 넣고 90 발로 닫고. 자, 조건이는 제가 90 이상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뒤에 가로는 무슨 가로냐? 조건 가로가 닫힌 거죠. 자,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인데 여러분들 여기 또 계산 범위가 되거든요. 야를 복사해서 넣어도 되고 그게 싫으시면 다시 상식 범위를 잡고 F4키 한번 고정. 그리고 여러분들 요어서 가로를 두 번을 닫습니다. 자, 에버레이지 배수식 가로 잘 닫겠어요.
마지막 if error. 에러가 이게 발생한다면 콤마 해당 없음으로 셀에 표시하겠다는 말이죠. 쌍따옴을 치고 해당 없음 발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옆으로 쭉 당겨주면 돼요. 해당 없음이 요거 나오면 해당 없음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좀 소수점이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식은 여러분들 요겁니다. 요 식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요거죠. 그래서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확인해 보시고. 자, 출제형 5. 2번 문제 풀고 내일은 출제형 4, 2번에 출제형 5에 1번 그렇게 좀 갈게요. 옆에 여러분들 배열 출식 5 가셔가지고요. 우리 아까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했었어요. 요겁니다. 요 밑에 요거. 프리퀀시 함수 했는데 한번 더 적어드리면요. 이 함수는 FR이 QUENCY입니다. ENCY.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입니다. 배열 1, 배열 2. 요거는 배열 함수. 배열 2 범위, 배열 2 범위 배열 2에서 배열 1의 각 요소들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야는 먼저 구할 범위를 지정 수식을 작성한다. 이거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리피트 함수가 시험에 잘 나왔고, 리피트입니다. 반복 표시 문자 콤마 개수거든요. 그래서 야는 반복 표시 이 문자를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때 일반 특수 문자가 주로 들어갑니다. 엑셀에서 특수 문자 입력할 때는요, 미음 플러스 한자키 누르면 됩니다. 원래 자음 플러스 한자키인데, 미음을 쓰는 이유가 일반 특수 문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음 한자키 누르면 우리 요 동글뱅이 문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는 특수 문자 넣고 동그라미 개수는 빈도수를 구해서 빈도수만큼 야를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개수 자리에 배열 함수인 야 함수가 들어가죠. 그럼 조금 전에 틀린 건 조금 전에는 텍스트가 들어가죠. 요번에는 리피트. 요것도 시험 많이 나왔었어요. 좋아했던 출제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함수입니다. 일반 함수였거든요. 자, 그럼 우리 요거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문제 보면 1차, 2차, 3차, 4차 요번에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요 1차, 2차, 3차, 4차를 동시에 잡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1차 야가 뭐냐면요. 배열 1에 해당되는 요거예요. 올라가서. 1차 즉 범위 1이거든요. 요 1차 범위 각 요소들이 요 구간 점수 구간에서 몇 번 등장하냐 이거죠. 빈도수. 야부터 먼저 구할 거고 그리고 땡길 거예요. 야가 자동차의 문제고 옆으로. 그러면 이 범위는 여러분들 여기서 식을 넣을 거 아닙니까? 또 땡겼을 때 이 참 배열이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고정을 시키면 야가 따라오잖아. 그래서 야는 고정 혹은 열만 고정. 둘 중에 한 가지. 근데 F4키 한 번 누르는 게 편하거든요. 그죠? 열만 고정화되고 세 번, F4키 세 번. 어, 그 다음에 F4키 한 번 눌러서 절대 참조되는 게 없습니다. 그 대신 이 범위는 고정하시면 야는 요 옆으로 움직여야. 그래, 여하도 구하고 야도 구하죠. 빈도수를. 그럼 야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부할 범위 이거만 잡아야 돼요. 또 다 잡으면 안 됩니다. 요거만 잡고 자 해볼까요? 는 리피트 함수인 rept 반복이라는 뜻이죠. 그다음 반복 표시 문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동글뱅이 문자 넣을 건데요. 쌍따옴표 치고 미음 한자키 그러면 동그라미라는 특수 문자가 있죠. 야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미음 한자키 눌려서 특수 문자 쌍따옴표
요 뒤에 있는 숫자만큼, 개수만큼 약간 반복적으로 쫙 나올 거예요. 콤마 찍고. 요 개수 자리는 배열함수인 프리퀀시 넣을 겁니다. F, R만 쳐도 나오죠. 프리퀀시 더블 클릭. 배열이는 여러분들 올라가서 1차 점수만 잡습니다. 그냥 고정 아니에요. 그다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요, 야를요, 행만 고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열만 고정 안 돼 있으면 됩니다. 뭐 굳이 할 필요 없죠. 콤마. 배열이 점수 구간 범위죠. 야는 고정 F스키. 혹은 F4키 세 번 늘려서 열만 고정해도 되고요. 발로 닫고. 여기서 빈도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숫자만큼 이하를 반복해 주셔야겠다. 갈로 마지막 갈로는 리피트 갈로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블록 배제하지 마시고요. 막바로 옆으로 당깁니다. 오, 이렇게요. 두 개, 세 개, 여러분들 일곱 개, 네 개, 네 개. 그죠? 한 개, 뭐, 여섯 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죠. 식으로는 여러분들 요겁니다. 여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제가 넣었던 식이 요겁니다. 요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야를 혼합으로 가도 관계는 없어요. 야는 행만 고정해도 관계없고 야는 열만 고정해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 이제 출판사 책에 이제 이렇게 답을 여러 강의하시는 분들이 여러 형식으로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야를 절대를 이렇게 행만 고정해서 답안을 작성한 답안이 있고요. 야는 열만 고정해서 이렇게 답을 제시한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열이 고정이 안 돼 있어야지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배열이는 여러분들 여기서 행이 여러분들 열이 고정이 돼 있어야 되죠. 참 배열이는요. 행이 고정되든 안 되든 관계는 없다. 그 말이죠. 키워드는 요겁니다. 야는 여러분들 행이 여러분들 고정되든 고정 안 되든 관계없고 이 열을 보는 거 답안지입니다. 야는 여러분들 뭘 보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고정되고 하는 행 여기 보시면 행 앞에 달러가 없죠. 그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가 되면 되죠. 야는 열이 꼭 고정됐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문제는 내일 와서 제가 설명을 좀 할게 좀 길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두 문제 풀고 내일은 액세스 책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